자, 아무튼 주말에도 그치지 않는 우리 부지런한 장관 후보자들의 비리. 이제 청문회가 시작됐지만 청문회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청문회는 증거가 없어요. 다 아니라고 그럽니다. 자료도 안 내. 자료도 안 냅니다. 뭐 하는 그러니까 거야, 도대체? 저희가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청문회를 대신하시고 청문 거부하면 됩니다. 네. 네. 그런 쓰레기들을 민주당에서 청문 통과를 시켜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윤석열이 임명하라 그러면 되니까. 자, 일단 한덕수 부인이 폴브라이트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네. 신기해.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주미대사로 재직할 때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총 35명의 참여 작가 중에서 풀브라이트 장학생이 아닌 사람이 단 한 명이 있었어요. 바로 한덕수 후보자의 배우자 최아영 씨입니다. 동문이 아닌 특별 초대 작가로 참여를 했는데 남편 찬스 겠죠? 아니, 그래서 풀브라이트 다 모이나 이쪽으로. 내가 이 얘기했잖아. 이 풀브라이트 재단이 네. 우리나라 거가 맞는 것 같아. 암만 생각해도. 김인철 가족부터 시작해서. 김인철도 바지 사장 같고 내가 보기엔 풀브라이트 재단 자체가 한국 사람 거다 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야. 풀브라이트가 한국인인가?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풀브라이트면 초광신가? 네. 풀과 빛 해갖고. 네. 아무튼 어찌 됐건 가나 이렇게 또 김인철이하고 또 연결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니 한덕수도 풀브라이트랑 관련이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진짜 다 어떻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나? 그리고 희한해. 난 이제 이 부인이 뭐 개인전을 했니 어쨌느니 하는데 나 언제 진짜 그림 한번 제대로 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 수준의 그림이길래 네. 예? 서울대 나와서 이렇게 작가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네. 100억짜리 한옥에서 살고 계시는 이 부인의 작품 세계와 정신 세계를 공개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혼자 특별 작가라. 와 이거는 참. 어떤 풀브라이트에 관련된 어떤 추문이 계속해서 연결고리로 있잖아요. 네. 지금 원희룡에서부터 김인철로 해가지고 지금 한덕수까지 엮였거든. 아마 의원들 자녀나 후보자들 자녀들도 미국 갔다 온 놈들 뒤져보면 다 걸렸을 것 같아. 다 걸릴 수 있어요. 박진 장관 아들도 찾아봐야 되고, 다 이게 풀브라이트하고 연결이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 동문 아니야 이거? 요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거. 명박이가 이걸 먹었을까? 박근혜가 이걸 뭐지 먹었을까? 도대체 진짜? 내가 봐도 의심 가는 건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풀브라이트 연결고리 나왔고요. 빠질 수 없는 정호영 관련된 얘기 또 나왔습니다.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일 때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했지만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규칙을 어긴 것뿐 아니라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겁니다. 뭐, 얘는 무법자야. 법이 없어. 우리나라 법이 없어. 얘는 그 국가나 뭐 교육부나 진짜. 보건복지부의 눈치를 보는 놈이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아니 그럼 이렇게 눈치를 안 보고 어떻게 살아가지? 이게 윤석열 가능했다는 백으로 다 할 수 게- 있나? 이 경북대 재단 자체가 네. 누가 또 뒤에 임자가 따로 있는 거고 아니 그 임자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봐야지. 국립 경북대인데? 응? 국립인데. 국립. 근데 그 국립경북대 안에도 이사회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사회 안에서 뭔가 막강한 영향을 쥐고 있는 국립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실권자가 배후에 있다는 거야. 누굴까? 뭐 대구대나 청구대 이런 데는 뭐 그 사립대니까 그런 게 덜하지만 네. 아마 국립대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안에서 경북대를 지 맘대로 주물럭주물럭 해온 놈하고 이해관계가 있을 거고 이게 윤핵관하고도 연결이 있을 거다라는 의혹이 가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새마을금고 겸직 시절 관련한 유업상이 또 있네요. 네,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 진료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무단 겸직했던 시절에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습니다. 경북대는 관리감독 주체로서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교육부 감사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일부 병원시설 사용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고 수익을 내도록 했습니다. 국유 재산을 집 앞대로.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설비나 공간을 임대를 준 거야. 세상에. 아마 뭐 카페 같은 거 열 수 있게끔 해주고
거기에서 권리금이나 소개료 챙겼겠지. 아니 국가 재산을 쥐가 왜? 참, 국가 재산으로 안 보는 거지. 자기 재산이야. 경북대 내 재산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와 진짜 거창하긴 하지만 보통 간이 큰 사람이 아닌데. 이제 국립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적용되는 거야. 근데 저건 전혀 국립대라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 그래요? 이건 내 개인 소유 내지는 말이 돼요, 우리 이게? 지인 개인 소유 대학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자 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보통 빽이 있지 않는 이상 이거 안 할 짓인데 이거 간 떨려서 못 하는 짓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런 거는 지금이라도 역으로 조사를 해갖고 공소시효 나왔으면 처벌해야죠. 그렇죠. 이거 다 불법 행위 아닙니까? 불법 행위. 공무원 행정강령 위반이나 국유재산법 위반은 그렇죠.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범죄를. 범죄지. 청문회랑 상관없이 조져야지 이런 거는. 자, 박진 장남욱 추가 나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사에서 근무한 의혹과 관련해서 박진 후보자의 해명 자료와 국회에 제출한 답변이 다릅니다.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 발견되니까 기존의 해명과 국회에 보낸 답변 내용이 충돌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얘기했죠? 인터폴 동원해야 된다고? 이거는 진짜 네. 국제적이야 너무. 빙산의 일각이에요. 네. 도박 사이트 지지포가 정도로 갈 수 있는 끝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일부 국내 송금을 위한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돈 맡긴 사람을 위해서 이자나 배당금 나눠주는 수준의 차원이었을 거고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세탁하는 짓거리들을 했고 뭐 박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뭐 아들내미가 혼자서 세탁소 한다 그러고 세탁 체인을 해버린 거니까. 뭐 사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뭐. 또 그쵸, 모를 혹시라도 알면 또 아빠가 삥 뜯을까봐 또 이거를 아빠지만. 아빠지만 안 알리고 아들이 또 했을 수도 있고 네. 또 역으로 지면 가장 최선으로 좋게 평가를 하자 그러면 네. 박진을 이용하기 위해서 박진 아들 앞에다 방패로 세워놓은 세력들이 의외로 박진 아들 모르는 사이에 겁나게 많은 짓거리들을 저질러고 이거를 당사자한테 통보 안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이사이기도 하고 운영자기도 하고 초창기 자금을 댄 사람이고 이 사업의 보증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박진 아들이 속해 있었던 그룹 자체가 정말 우리가 의혹한 대로 국제적인 자금을 돈 세탁하고 이건 국제범죄입니다. 그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누락시키는 범법 행위를 했다고 치면 당연히 박진 아들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자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범죄에 연루돼 있는 아버지가 이걸 알았든 몰랐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답변이 계속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답변을 선택적으로만 하고 해명할 때는 또 다른 말하고 국회에 제출한 또 답변은 또 다르고. 잘 몰라. 도대체 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고 어떤 규모의 돈 장난질을 쳤는지 아빠는 모르는 거지. 아들이랑 대화 좀 하세요. 원래 이런 애들이 부자 간에 대화 잘 안 해요. 네. 예, 아니 해외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잘 얘기할 시간도 없을 것 같긴 해. 그죠? 전 세계 돌아다녀야 되잖아. 이걸로. 따로 놀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 그 증거가 여기 나와요. 네. 박진 자녀들이 장기 체류를 하고 신고를 안 했다죠? 네, 박진 후보자 딸과 아들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 중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재외국민 등록과 관련한 법령을 잘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뭔 장관이 아는 게 없어 외교 전문가가. 외교부 장관 할 사람이 이걸 몰랐다고? 그런데 특히 박진 후보자의 딸은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을 또 했습니다. 이런 씨.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건 아닌지 확인해봐야죠. 받았겠지. 당연하지. 어. 안 그러면 미국에서 했겠지. 돈 주고 할 것 같으면. 돈 안 주고 하려고 한국 들어와서 이거 한 거지. 아이고. 왜냐면 국내에서 출산하면 60만 원이면 떡을 치는데 해외에서 가면 3, 4천만 원 그냥 나오거든요. 그거 아끼려고? 꼼꼼해 이 새끼들은. 아니 근데 무슨 연예인이 됐든 뭐 국내에 들어와 있든 외국인이 됐든 이거 관련돼서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땐
막 진짜 뭐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프로야구 용병 선수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체류 신고에 관련된 세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단연 계약을 안 하고 단연만 뛰고 갈 정도로 서민들이나 일반인들한테는 이렇게 규정을 강화하면서 박진 자녀들은 뭘 봐줬길래 이렇게까지 관리가 허술하냐 이거지. 법의 잣대가 완전히 이미 다른 거죠. 허술하게 신고가 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 체류를 하면 법무부나 이런 데서 통보가 갔을 거고 그 통보를 기준해서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에서 이와 관련된 보험료 관련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외 이주법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외국인과 혼인 및 연고 관계로 인해 이주하는 사람은 외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도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은 관할 대사관 등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 따위를 안 지켜. 그리고 건강보험도 얼마나 짱짱하게 AI로 보는데요. 제가 저기 부산에 있는데 당뇨약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일부 처방받고 저녁에 올라와갖고 내 병원 가서 했더니 부정수급이냐고 확인 전화 오더라고. 그만큼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고 보고 있으면서 박진 자녀가 장기 체류했는데 신고 안 했다고 해서 그걸 모를 수가 있냐고. 알죠. 아니, 고은님은 우리 딸은 경대에서 박사를 하며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딸에게 미안하네요. 못난 엄마 아빠라서. 아이고,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범법자고. 그렇죠. 네. 그리고 너무 당연한 듯이 지금까지 아무 불편 없이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와 불법을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장관이나 나왔으니까 들켰지. 아니면 못 쳤겠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으면 얘네는 장관 될 일이 없었기 때문에 평생 묻혀서 살았을 거 아니야? 한덕수 이하 19명의 장관들의 이런 비리는. 그렇죠. 거기에 또 이제 배우자까지 들어오네요, 이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중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배우자 조모 씨가 위장 전입한 의혹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며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인정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주당 같으면 장관 후보자 무조건 탈락이에요. 난리 났지. 인정하면 다가 아니지. 미안하다 그러면 끝나? 모든 범죄가 미안하다.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는 거는 장관이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윤석열네 가족은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해. 개사과를 하죠. 대신. 하여튼 뭐 박진은 아들 건 하나만 갖고도 네 장관 화가 후보자로서는 결격이라고 봐지는데요. 네. 그래도 결국은 강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그렇죠. 워낙 기대치가 높거든요. 네. 뭔 기대치? 일본이랑 친하니까. 일본이랑 관계 개선을 해야 되니까. 자, 다음은 일타강사 원희룡. 네. 부동산에 관련해갖고 어찌나 꼼꼼하게 이기적으로 이익을 챙겼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자신의 단독주택이 포함된 부지를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안에 최종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그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지가 다 해놓고. 자기 살던 집을 쉽게 말해서 건물 질 수 있게끔 개발할 수 있게끔 올린 거예요. 참 쉽죠. 왜냐면 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산 거거든. 아니 사서 올려야지 하고 사겠지. 그렇지. 딴 사람은 이런 거 안 사는데 내가 요거 싸게 사갖고 올려야지. 그럼 뻥튀기 라고 한 되거든. 거예요. 네. 아이고. 자, 법카 얘기 또 나왔습니다. 얘 법카 그렇게 씹어대더니 법카 일타 강사가 맞았네요. 네. 제주도 총무과가 원희룡 후보자의 단골 식당에서 2년 8개월 동안 1,867만 8천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식당은 점심 7만 5천 원에 저녁 16만 원 코스 요리만 제공하는데 단품 메뉴는 없거든요. 야, 총무과 직원들이 하루에 6번씩이나 가서 거기 가서 회식을 했다고? 야, 이거 네. 어떻게 하냐 이걸 도대체. 이거 원희룡이 먹은 거 카바 쳐주려고 하루에 6개를 결제를 법카 해? 쪽에 한 거예요. 아이고. 이놈 총무과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일은 안 하고
도지사 처먹은 거 외상값 처리하느라고 여기 가고 카드질 했다는 거지. 이거 보면 키역 식당이거든요. 자, 6번 했는데 47만 원, 47만 원, 38만 원, 42만 원, 44만 8천 원, 40만 원. 아니, 뭘 내가 그렇게 보기에 저 처먹길래. 직원들은 저기서 네. 김치 한 접시도 못 먹어봤어. 뭘 먹으면- 먹겠죠. 진짜 물도 못 와. 먹어보고 와서 카드만 긁어주고 왔을 텐데. 세금이 이렇게 네. 셉니다. 예? 진짜 줄줄 세요 아주. 참 비싼 것도 먹었네요. 우리는 소고기도 먹으면 뭐라 하면서. 소고기 먹는다고 안철수 난리를 치는데. 와. 여기는 근데 진짜 뭐 뭘 하는데 하길래 정식이 47만 원짜리가 있네. 그 두당 15만 원씩 나오지? 오마카세 같은 음식점인 거죠. 어. 네, 메뉴가 정해진 게 없고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요리사가 주는. 난리 뭐, 난리다 진짜 난리야. 아무튼 입은 고급이셔. 네. 진짜 난리다. 난리가 났더라. 거기에 본인 살고 있는 그 타운하우스 싸게 줬던 건설사 대표 일가하고 도청 공무원들 비리가 또 추가로 확인됐죠? 제주도가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의 민간 개발을 공식화하기 이전인 2017년에서 2018년 지역 중견 건설사 대표 일가와 도청 공무원이 개발 부지 내 토지를 미리 매입해서 70억 원대 보상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땅을 사들인 시점이 원희룡 후보자가 제주지사로 재직하면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으로 비공개로 추진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이게 진짜 대장동 사건 투지. 이게 그리고 진짜지. 나 그 공무원 자금 출석 조사하고 싶네. 이게 진짜지. 왜냐면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다 환수를 했어요. 반 넘게를. 근데 이거는 다 여기 특혜 줘버린 거잖아. 이거 어떻게 자기 범죄를 그렇게 잘 알지? 잘 알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지? 난 참 그러면서 자기가 다 알아서 정리할 수 있다고. 일타강사래, 일타강사. 네. 빵빵 쳤죠. 왜냐면 지가 해본 짓이라서. 해본 짓이라 주어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뻔뻔하기가 이럴 데가 없습니다. 진짜 너무 뻔뻔하다, 네. 진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개발 사업에 키를 쥐고 있는 국토. 아씨. 와, 진짜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 전문가는 맞아. 전문가는 맞는데 아주 악랄한 전문가야. 악랄한 전문가. 불법 전문가. 그렇지. 네. 불법으로 엄청나게 일을 잘할 전문가고 이미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있을 뿐더러 와. 동업자들이 쫙 깔려 있어. 진짜 쫙 걸렸네. 뭐 박덕흠이는 되지도 못할 똘똘한 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네요, 많아. 자, 다음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담당한 추경호 후보자입니다. 꼼꼼하신 분이야.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한 대구의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를 정치 자금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주민등록상 추경호 후보자는 이 아파트에서 6년 넘게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6년 동안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를 5,200만 원 가량 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은 의정활동용 숙소라고 적었는데 현행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이 가능하고 가계 지원 보조에는 사용할 수가 없죠. 이분이 지금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예산을 좌지우지합니다. 이분이 또 지금 의원이거든요.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박근혜 따까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박근혜 따까리 중에 유일하게 숨이 붙어 있는 유승민은 의원을 유승민은 유승민은 그쪽에서 아니고. 밀려났으니까 사실상 친박계의 가장 그 핵심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친박계가 결국은 기획재정부, 기재부를 비롯한 이쪽 안에서 그 일종의 그룹을 만든 것 같아요. 현재 기획재정부 1차관 최상목이 그리고 그 김대기라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 그다음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재부 출신들입니다. 기재부 애들이 수석 비서관부터 차관, 장관, 부총리까지 맡아가지고 다 해먹겠네. 이걸 다
그 해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그 문재인 정부의 암덩어리 같았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처럼 뭐 재정 쓰자고 했을 때, 뭐 추경하자 그랬을 때 못해요라고 버틸 건지, 아니면 지가 알아서 말만 하면 추경을 해다가 막 갖다 바칠 건지 이 들여다 봐야 되는데 뻔히 보여요. 무슨 뭐 엑스포 지원 사업 한다는 둥, 무슨 뭐 공항 짓는다는 둥, 원자력 발전소 짓는다는 둥 그러면서 기존에 없던 예산들을 추경으로 편성해 갖고 나라 재정 그따윈 거 안 보고 막 갖다가 부채 발행하고 추경 늘리고 국채 추가 발행해가면서 윤석열이 돈 쓰고 싶은 대로 다 써줄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원희룡이가 개발 사업을 한국에서 벌리겠죠. 나라 거덜나겠네. 주로 대구, 경북과 강원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대기업들이 다 야금야금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수혜는 장모가 전부 다 보게 되겠죠. 장모. 네.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쫌쫌하기가 아니 꼼꼼하기가 이룰 수가 없는데요. 참 교육적이죠. 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방역 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총장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참석자 수를 2+2로 쪼개서 적은 사례가 발견이 됐는데 그냥 4로 적으면 안 돼. 실제 참석자는 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코로나19로 최대 2인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거죠. 근데 이거는 금방 탄로날 게 네. 여기 보면 참석 인원에 다 3, 2+2 이상하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이게 짓이야 문제될 도대체?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2로 하면 돼 그냥? 아니 그냥 폴브라이트가 있는데 외대 총장 따위야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난 더 열받은 거는 네. 얘가 군복무 시절부터 이러한 특혜에 노출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병역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김인철 후보자의 대학원 석사과정과 군 복무기간이 4개월 겹치는데요. 그마저도 4개월 동안 군 휴가는 또 10일밖에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참. 놀랍죠? 군대를 들어가 있는데 대학원과 대학원을 다녀. 군복무를 동시에. 나 어떡해 이거? 참- 아니 그 야간 대학원을 당긴다고 하더라고. 네. 밤에는 나와야 되잖아 최소한. 무려 4개월을. 말이 돼 이게? 그러면 군복무를 안 하든 대학원을 안 했든 둘 중에 하나 안 한 거 맞잖아. 그렇죠. 둘 다 안 했든. 네. 어찌됐거나 둘 중에 하나는 취소시키라고. 그렇지. 그럼 군대를 다시 가든가 그 나이에. 아니면 학위를 내팽겨치든가. 근데 그때 군복무가 이제 양주 지역 쪽이었는데 서울 그 대학원 차로 1시간 10분 정도. 근데 도로 사정이 지금보다 열악했던 1980년. 말이 안 되지. 포천부대 있었구만. 포천 그쪽에 있는 그 저기 군수지원부대 그쪽 있었구만. 아니 여기 뭐 거기 밤에 나오지도 못해요. 그 어두워서 시절이면. 못 나와. 차가 있었나? 이동갈비 먹는 와. 그 동네입니다, 여러분. 밤 되면 사람이 인적이 없어요. 와. 근데 군인이 거기를 나와서 1시간씩 대학원을? 뭔 군인한테 매일 밤 외출 회박을 허락을 해준대? 이 4개월 동안은 휴가를 딱 한 번만 사용했다네요. 참. 네. 네. 그러니까 휴가 받아서 간 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그렇죠. 참 정말. 꼼꼼하시다들. 네. 참. 일본이 뭐 아니 백이 뭐가 있나? 뭐 오늘도 총체적으로 다 나오잖아. 군대. 독직의 법인카드에 부동산에다가 네. 군복무에 학사 조정에다가 와, 종합 선물 세트를 오늘도 받았네요. 아니, 매일매일 매일 받으니까 선물이 새롭지가 않아. 너무 짜증나. 이거 사람만 바뀌지 하는 비리가 똑같잖아. 돌려막기 하고 있잖아.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개인별로 다 꺼내놔. 좀씩 섞어갖고 섞지 말고 네. 그냥 개인별로 부대체로 그냥 확 풀어놔. 우리가 보기라도 편하잖아.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다 한 거야. 할 짓은 다 한 거야. 네. 자기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식들까지 네. 웬 놈의 가족 사랑은 이렇게 끈끈한지. 다들 어? 참 꼼꼼하게들 하시네. 가족들끼리. 아니 근데 김윤철은 진짜 뒤에 뭐가 있나? 아니 그리고 이 정도로 누구야? 하게 되면 어. 보통은 뭐 이렇게 미담 같은 것도 한두 개씩 나오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군 복무 중에 네. 뭐 열심히 훈련을 해갖고 뭐 다쳤다, 아. 뭐 십자인대에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를 안 하고 했다. 이거 추미애 장관 아들 얘기죠. 아.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뭐 공직자 생활하는데 네. 자기 인건비를 좀 털어가지고 여기는- 그걸로 어디 지원을 했다든지 뭐 이런 미담도 한두 개씩은 발굴해서 주지 않아? 여기 미담이 없습니다. 미담이 없어서 뭘 하느냐? 찬양을 합니다. 아.